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19년 6월 27일입니다. 김 시장, 네. 지금 KBS가 감히 청와대한테 지금 반란을 일으켰다면서요. 네. 반역을 도모하고 있다면서요. 지금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서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른바 좌파 몇몇 운동권 386 운동권 이 친구들이 좀 깊이 개입되어 있는 복마저 같은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아니 웬일로 KBS 그걸 다 깐디야?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송현정 기자가 예. 대통령하고 뭐 하면서 또박또박 KBS에 제대로 훈련받은 기자들, PD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게 부담스러우니까는 그 전에 잘했던 팀들은 너희들은 적폐 세력이니까 거의 다 잘라버리고 네. 지금도 그 놈들은 딴 데 유배 다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보내고 네. 그나마 뭐 말썽이 없었던 소지의 현장이 없었던 친구들 했는데 네. 이 친구들은 저널리즘의 원칙에 맞게 제대로 잘 하니까 네. 이제 저 청와대가 부르르 떠는 게 아니 감히 이놈들이 감히 이제 적폐 확 죽여버릴 이런 거죠. 청와대 문재인과 그 청와대 입장에서는 적폐들 다 청산했는 줄 알았더니 이제 봤더니 뭐죠? 숨어있던 적폐들이 적폐도 아니지. 이놈들도 알고 보니 적폐였어. 우리 그런 줄 알았더니 그 내용은 어떻게 된 거예요? KBS 시사기획 창이 네네. 6월 18일에 6월 18일이면 지난주 화요일입니다. 네, 그래서 복마전 태양광 사업이라서 이 태양광 사업이 네네. 복마전이 아니고 마귀들이 그냥 막 숨어 있는 뭐 지들끼리 다 돈 먹고 돈 먹는 돈 먹는. 도둑놈 소굴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근데 그 전에 네. KBS 추정 60분에서도 네. 태양광 사업 이게 왜 근을 해가지고 네네. 1시간짜리를 했고 네네. 연타로 이제 청와대 조졌더니 6월 21일에 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네. 공개적으로 기자들에게 대해가지고 네. KBS의 시정과 공개 사과를 요구했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거 이러다가 저 감옥 갈 뻔했던 사람 생각나죠? 이정현 의원, 이정현 홍보수석.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이정현 홍보수석 한번 감옥 갈 뻔했습니다. 네, 집행유예 형은 받았어요. 실형을 예. 받은 겁니다. 네. 그랬더니 그랬더니 이제 일어난 일이지. 인과관계는 잘 모르겠어요. 6월 21일 날 네. 니들 죽여버릴 거이 새끼들 옷다 대고 지금 저 영명하신 대통령 가깝게 해서 잠깐만 질문 이제 하나 네. 할게요. 그러면 이 윤도한 이 사람은 방송기자 출신 아니에요? 그렇죠. 방송기자 출신이죠. 근데 KBS에서 뭘 시정해 달라는 거고 뭘 공개 사과 달라는 네, 그걸 빠뜨려. 뭐냐면 네. 이 KBS 시사기획창 이 60분짜리인데 네.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요? 야, 이 KBS가 네. 제대로 추적을 해가지고 네. 이 태양광 사업이 네. 우리 황태순 TV에도 여러 번 했어요. 서너 번 저희가 그렇죠, 했지만 이게 그렇죠. 정부 보조금 따먹기 사업인데 전기값 이렇게 따먹기 무모한 일을 네. 하고 하느냐. 네. 그래서 우리 황 대표께서 이게 그 언저리에 있는 그 노무현 문재인 허윤회를 비롯한 허윤회 말고 뭐 많아. 그러니까 허윤회를 비롯한 그놈들이 전체 태양광 그 사업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해먹고 있습니다. 그래 그걸 했는데 그 태양광 복마전의 핵심이 문재인이라는 거예요. 예? 청와대 보도가. 왜요? 제가 그 60분짜리 책을 봤는데 네네. 최규성 네. 저 농어촌 공사 네네. 사장이죠. 네네. 이 농어촌 공사 사장이 네. 최규성 씨가 KBS 시사기획 창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 참 이 양반들도 저 산자락 깎아먹고 저 ESS라고 집전기 불나고 우리 분란이 난다는 코너도 한번 해드렸습니다. 했는데 강원 산불 그러니까 해드렸습니다. 이 내수면 네. 바다와 우리 뭐 강 호수에다가 이걸 하자. 강은 뭐 이제 호수에다가 다 깔자 해갖고 이게 이제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환경부하고 뭐 새만금에도 하고 뭐 다 하자고 그러는데 그 청와대에서 이렇게 요구를 했다. 시골 농민들이 협동조합 만들어가지고 뭐 500kW 미만으로 저수지에다 깔고 하는 거는 좀 다 풀어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그래갖고서 호수나 뭐 새만금 이런데 이제 고요한 물에 면적 수면의 10%를 할 것이냐 30%를 할 것이냐 논쟁이 벌어졌답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은 예를 들어 호수가 이제 넓이 100짜리 호수가 있으면 그 중에 10까지 허용하거나 30까지 해서 그럼 물이 안 썩나요? 물이 썩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런 환경부하고 이제 뭐 농어촌 공사하고 뭐 건설부하고 이렇게 다 이제 건국부처 간에 이견이 있었는데 야 10으로 하면 되지 않겠냐 30으로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께서 수면에 60%를 해놓은 데 가서 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농수산부 차관이 오더니 아니 사장님 그 지금 뭐 10% 30% 논쟁할 게 아니고
다 걸어버립시다라고 해서 다 걸어버렸다는 게 아니, 이 형이 면적 제한을 100% 깔면 되네. 100% 깔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뒤집어 이야기하면 그 이 사람들 환경 되게 좋아하잖아요. 4대강 그렇죠. 4대강 저 물 썩는다고 4대강 보고 다 때려 부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지. 그렇게 환경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그면 호수 고여 있는 물은 자칫하면 썩기 마련인데 그 고여 있는 물에 10% 30%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씨가 와서 60% 보고 박수 치니까 그다음부터는 그나마 가버려. 30도 다 야, 깨버리고 10을 백 깔아. 제한 없애버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했다. 깔면은 그러면 그 패널 그 설치업자만 돈 버네. 돈 논하는 거죠. 논하는 거지. 그래서 자 그렇게 깔면은 물이 썩는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청와대에서 야 미국, 영국, 일본에서도 물에 다 까는데 그놈들은 돌레가리냐? 그런데 KBS 시사기획 창에 이 제작진들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요. 그래서 코넬 대학을 찾아간 거예요. 미국 코넬. 예. 미국 코넬 대학교가 네. 농생물학에서 세계 최고입니다. 네. 농업, 농생물학. 네, 네. 근데 최근에 영국 왕립학회에다 이제 제출한 그 논문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네, 네. 수면에 내 수면 위에다가 네. 저 뭐 10% 30% 깐다고 할지라도 네, 네, 네. 이게 시간이 저 지나가면 네. 당장은 아무런 일도 안 나겠지만은 네. 저 어느 변곡점을 지나서 넘어가면은 네. 환경이 엄청나게 악화돼. 왜 그런 거 하냐 하니까 네. 이 햇볕을 못 닿는 그 지면 아래에는 프랑크톤이나 이런 것들이 못 자랄 것 같은 게 상식인데 네. 연구 결과 수면 빛을 차단하면 그 밑에서 식물성 프랑크톤이 이상 정식해서 녹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일본의 사이타마 현에서 네. 그 태양광 그 패널을 설치한 곳에서 네. 녹조가 발생했다. 저희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사이타마현. 이 사람들이 지금 녹조 때문에 뭐 4대강 때려 부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미 사이타마현에 있는 그 저수지 패널 때문에 녹조가 심각한 녹조 발생했고 네. 새만금이나 이런 데에도 네. 코넬 대학교 세계 최고의 농생물학자들이 네. 그렇게 막 깔다가는 예. 환경 생태계에 엄청난 변화가 오기 때문에 10% 20, 30%도 고민해야 되는 거고. 근데 우리 환경부가 어떻게 했느냐? 그 합천에 있는 그 호수에다가 네. 그 전체 면적의 0.05%에다 깔고서 아무 문제 없다라고 지금 결론을 해가지고 다 깔아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10% 30%는 어디 호수 같은 데 깔아보고서 해야지 0.05% 그거 깔아놓고서 그걸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자, 이제 그거고 그다음에 이제 최기성 씨 얘기 나왔으니까. 네. 뭐 최기성이 전직 의원이기도 합니다. 전직 의원이기도 하는데 이 최규성 씨가 보면은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인 노영민 씨하고는 특별한 관계죠. 그 KBS에서 또 이것도 그냥 우리 방송 기자들이 그냥 무심히 넘겨가는 게 많은데 저는 신문 기자로 보고 딱 놀란 게 예. 최규성 씨가 지금 쓰고 있는 그 사무실이 네. 노영민 주중대사 현 대통령 현 대통령 비서실장. 여의도에 있는 국민정치연구소 네. 민주연대 사무실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동업자인 거야. 동업자네. 최규성 씨가 농어촌공사 사장하다 물러난 직접적인 이유는 네. 이 사람이 농어촌공사 사장하면서 태양광 발전 업체를 측근 명의로 운영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서 그렇죠. 제한 다 풀어주고 그 제주도하고도 문제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제주도에는 네. 농어촌공사 사장하면서 또 원희룡 지사에게 네. 이제 민원을 한 거예요. 뭐 초지 같은 거 사가지고 거기다가 뭐 말도 키우고 예. 뭐 양도 키우는 그 위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면 되지 않냐고 민원을 세게 했는데 네. 원희룡 지사가 KBS 찾아가가지고 뭐 했더니 네. 그걸 내가 어떻게 구체하게 얘기를 하냐 했는데 네. 원 지사가 사석에서 네. 이 정부의 태양광 사업은 전부 국정감사감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참 원지사 틀렸습니다. 네. 원지사가 그러니까 원지사가 원지사가 그 참 대한민국 저 옛날에 뭐 학력고사인가 그거 수석하고 대한민국 최고 대통령감이잖아요. 왜? 이 정부 태양광 사업은 국정조사감이 아닙니다. 이 정부 태양광 사업은 특검감입니다. 특검해야 되겠죠. 검찰 수사감입니다. 그리고 국정조사감이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태양광 무자비하 경영 문재인. 여기에 핵심이 네. 최혁진 사회적 경제 비서관이에요. 이 사회적 경제라는 게 뭐냐 하면은 야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뭐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적 기업하는 사람 농업 무슨 협동조합 만든 사람 허윤해 이런 사람들이 일자리를 좀 가르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촉진해 준다라는 게 최혁진 사회적 경제 비서관이고 네. 그것과 곧바로 연결돼 있는 게 서울시 보조금 다 따갔다는 허윤의 녹색드림 이사장이 있는 거예요. 자 들으셨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KBS의 고발이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자 이제 그 얘기입니다. 지금 보면은 현재 좀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KBS 간에 옥신각신하는 내용이 바로 조금 전에 김영광 실장이 그 보도에 이제 조금
말씀드린 그 내용을 갖다가 KBS가 보도했기 때문에 지금 윤도환이가. 윤도환이는 KBS의 시정과 공개 사과를 요구했고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윽박질렀는데 그 다음에 이제 KBS는 어떻게 좀 대응하고 있어요? 사측에서는 벌벌 떨겠죠. 저놈들은 뭐 해코지 하려고 그러면 무조건 다 감옥 쳐놓은 놈들이니까. 특히 사장은 또 그쪽 편 아닌가? 사장은 양승동이라고 뭐 네. 그쪽 편인데도 네. 아니 그쪽 편은 이쪽 편이 말 안 들으면 그냥 별건 수사해가지고 감옥 쳐놓는 사람들이니까 벌벌 떨지. 네. 그래서 저기 윤도환이 뭐 압박을 넣어서 그랬는지 아닌지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네. 6월 22일 네. 토요일로 예정됐던 네. 시사기획 창 재방송이 결방됐습니다. 그리고 요거 우리 저 애청자 여러분 기록해 놓으십시오. 6월 22일 결방, KBS 결방. 6월 22일 날? 왜 써주십시오. 예. 6월 21일 날 시정과 공개사가 요구하고 네. 22일 날 결방하고 네. 이거 KBS 노조의 주장이에요. KBS 뉴스 9은 네. 6월 22일부터 네. 삼적항 목선 기순 사건을 한 번도 다룬 적이 없답니다. 보도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근데 그 보도 지침이 내려왔다는 짐작만 할 뿐이지 아직 모르죠. 이놈들이 얼마나 교활한지 증거를 안 남겨. 증거 안 남기는 거죠. 그래서 엊그제 네. 이제 뭐 KBS 그 첫째 네. 그 시사 기획 창을 제작한 그 제작진들이 네. 어저께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어제면 26일이네요. 네. 네네. 그 윤수석이 KBS에게 누구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네. 시정 요구를 했는지 밝혀라. 네. 지금 보도본부에서 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네. 뭔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했습니다. 네. 보도본부의 수뇌부가 네. 2, 3일만 청와대가 지랄 떠는데 네. 2, 3일 지나면 잠잠해진다느니 하면서 우리가 반박문 내는 것까지 막았다. 네. 라고 지금 외압의 실체를 폭로한 거예요. 어이구 우리 대한민국 아이고 문재인 씨, 문재인 대통령님. 아유, 저 좋으시겠습니다. 아니, 근데 얼마 전에 보면 대한민국 저 언론 자유가 아시아에서 최고라며요. 이게 언론 자유입니까? 참, 이게 언론 자유입니까? 아니,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씨, 대답해 보세요. 이게 언론 자유냐고. 당신들한테 완벽하게 장악되어 있는 관변 언론인 KBS에서조차도 이른바 양식 있고 용기 있는 사람들이 드디어 진실의 소리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KBS의 이제 사내 보도위원회가 있나 봐요. 뭐 네네. 기자들도 참석하고 뭐 사측에도 오는데 사측에서 네. 임장원 국제주관에 와가지고 네. 청와대에서 연락받은 사람 누구냐 그랬더니 모르겠다고 이제 모르쇠로 일관을 했고 네. 재방송 편성에 대해서는 네. 문제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제 버티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애청자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기록해 놓으십시오. 우리 기록해야 됩니다. 기록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 사내보도위원회에 나왔던 사측의 그 보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사람은 임장원 국제주관입니다. 임장원 국제주관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후배 기자들한테 이제 얘기를 했더니 예. 지금 KBS 뭐 사측도 네. 양승동 씨도 예. 그 동안에 뭐 하도 뭐 2년 동안 그냥 요즘 제 주변에 KBS 그러면 개새끼 그런 분들이 많아요. 네, 네. 그래서 KBS 뉴스를 안 본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그 처음으로 기자들이 이렇게 반대 성명까지 내고 네. 지금 이렇게 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양승동 씨 쪽 사측에서도 지금 그 기자들이 자율성 침해받았다고 성명을 낸 거니까 네. 벌벌 떨고 있고 네. 이놈들 어떤 놈들이에요. 그냥 걸리면 다 네. 육군 대장도 아무 죄 없는 사람도 그냥 감옥에 그렇죠. 있는 건데 이 정도야 뭐 아무것도 아니지 뭐. 그리고 지금 KBS가 그 양승동 체제가 들어오면서 그 전 정부에서 이렇게 공영방송을 완전 묵살을 내는 건데 그 적폐 기자들이라고 또 몰아가지고 그 전에 일했던 그 에이스들은 다 유배 보냈잖아요. 뭐 네. 시청자 무슨 불편 해소위원회 뭐 다 보내고 했는데 이제 그 남아있는 기자들은 야 이거 시사기획 창하고 지나면 추정 60분도 그 뭐 하고 했으니까 네. 이 정권의 이 조직적인 보복과 이게 압박이 있지 않을까 지금 걱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보면 문재인과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의 언론이 너무 언론의 자유가 너무 만개되어 있다고. 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자, 보면 그동안 우리가 사실은 어렴풋하게 짐작했던 그 태양광의 그 어떤 쿵쿵한 뒷배경 과거에 기억나실 겁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 당시 뭐 바다 이야기니 저 좀 무슨 유전 개발이니 얼마나 그야말로 권력형 비리의 흔적들이 나왔는데 덮었잖아요. 자, 태양광 이거 보면 거의 99.9% 권력형 비리의 냄새가 납니다. 태양광 복마전에 드디어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태양전 복마전의 대왕이 되셨습니다. 감축드립니다.